반갑습니다. 네. 아유, 언제나 그냥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아니 정말 나오셨습니다. 햇살 같으세요. 네. 너무 따뜻한 아. 환한 미소 보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은영의 햇살 우유 뭐 이런 거 만들어도 잘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바쁘시죠 요즘도? 아, 네. 네. 아유 바쁘셔서 그런지 아침마당도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아, 네. 근데 불러주시면 저 언제나 나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근데 네. 요즘은 그 부모 역할 뭐 이런 거에 멘토를 자처하셔서 지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죠. 늘 이제 명절 때마다 신문에 보면 사건 사고들이 꼭 있죠. 그러니까요. 네, 가족들이 만나면 사실은 서로 너무 좋고 기뻐야 되는데 네. 그 흔히 가족은 왜 그 사랑의 울타리여야 되는데요. 어떤 가족들은 이 가족이 굴레라고도 얘기를 하죠. 오히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수년 전부터 한 4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이제 그 일간 신문에 네. 그 2주 간격으로 제가 컬럼을 연재하는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컬럼의 내용이 그 이게 성인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아파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아픔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자식을 키우는 게 어렵고 중요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어렵고 이런 이제 사연들을 읽고 이제 그분을 직접 만나진 않지만 대략 이제 파악을 해서 그분들의 이제 그 마음을 좀 위로하고 원인을 좀 찾아보고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걸 쓰는 컬럼인데요. 저도 정말- 가끔 챙겨 읽었는데요. 아, 네, 그러세요? 이게 네.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네. 물론 원인의 다는 아닌데요. 사실 이제 부모 자녀 관계가 너무 중요한 관계니까 영향을 많이 받죠. 어떻게 안 받는다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린 시절부터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영향이 물론 이제 개인의 몫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가 있긴 하나 어린 시절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성인이 되어서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가 놀라운 거는요. 그 사연을 그 보고 그 신문에 이제 댓글들이 달리는데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몇백 개 내지 몇천 개가 달리는데요. 어우, 그래요? 그 댓글이 저는 너무나 감동을 한 게 타인의 다른 사람의 사연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읽고 한 줄을 쓰는 게 아니라 빽빽히 적어주세요. 용기와 격려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앞과 옆과 뒤에는 아파하는 나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알고 우리가 인간이 정말 너무 고귀한 게 똑같은 경험이 아니어도 어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아파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위로하는 능력들을 갖고 있다는 게 저 너무 놀라워서요. 사실 이제 그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관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열심히 제가 하고 다니고. 아유, 아주 네. 큰일 하시네요. 아니 이게 네. 참 네. 희한한 게요. 저도 네. 어린 시절에 저는 할머니도 모시고 살고 이랬는데 어린 시절에 제가 되게 서운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마음에 맺혀 있어서 어느 날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 되게 속상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 기억이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근데 이제 저는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게요. 아주 소수를 제외한 하고는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정서적인 표현은 사실은 시작은 자녀를 엄청나게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왜 다른 사랑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근데 자식을 위해서 바치거든요. 그렇게 깊은 사랑인데 이 깊은 사랑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부모인 내 자신이 자식한테 하는 말이나 행동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모는 거죠. 사랑이 전제인 거예요. 그렇죠. 난 널 기본 전제로. 사랑하니까 이런 맞습니다. 것도 하는 거야. 네, 네. 그래서 늘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널 사랑해서 너 잘 되라고 너 좀 잘 키워보려고. 아빠들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나는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나 나는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었다. 그 근데 전제죠. 사실 사랑이라는 건 받는 사람이 사랑으로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근데 네. 우리가 꼭 잊어버리는 거는요. 이제 부모하고 갈등이 첨예해질 때는 자식도 성인이 된 상태예요. 근데 자식이 받은 그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라고 본인들이 표현하는 거는 어린 시절에 받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절대 그 동등하지가 않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는 보호를 해줘야 되고 사랑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지. 근데 그걸 이제 못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린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우주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흔들리면 아이들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네. 시절 아픔을 평생 가져갈 네.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거군요. 사실 저도 두 남매를 이제 키우는데 그렇죠. 첫째한테는 아무래도 제가 초보다 보니까 좀 엄하게 이거 안 되지 이렇게 키웠다면 연년생제 이제 남동생한테는 이게 귀여운 거예요. 또 여유도 생기고 마음에. 아니 그래서 연년생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참 희한하죠. 희한하군요. 그래서 하든 말든 뭐 아니 뭐를 빨든 혹시 말든 둘째가 아들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희한한 소리를 하세요. 절대 아니고요. 그 좀 귀엽고 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향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왜냐면 둘째는. 첫째는 엄마한테 눈 똑바로 이렇게 뜨게 엄마는 이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따질 때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네. 둘째는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약간 이게 어찌 보면 자식 입장에서 차별하는 듯한 그런 게 받아들여질까 봐 저도 조금 걱정은 되는데 그런 면이 많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는데요. 있어요. 있는데 이게 사랑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녀마다 태어날 때부터 좀 약간 결정되어진 생물학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기질이라고도 네, 할 수 기질이라고 있고. 하는데요. 이게 좀 잘 맞는 부모, 그러니까 특히 엄마하고 자녀가 잘 맞으면요. 아주 애쓰지 않아도 약간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를 보면 미소가 이렇게 절로 나오고 만약에 이제 기질이 좀 안 맞으면 약간 이해가 안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부모가 되게 아하. 애써서 그걸 이해하도록 아이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서로 얼마나 네. 힘들까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편애와 역사적으로 보면 카인과 아벨의 아주 그 아하. 불행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은 언제나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특히 자식이 어릴 때는요, 부모가 잘 맞춰줘야 돼요. 이 맞춰준다는 게 뭐 비위를 맞추거나 오냐오냐 맞추라는 게 아니라 네. 아이가 너무 불편하지 않게 잘 맞춰줘야 돼요. 불편하지 않게. 그러니까 네. 눈높이도 낮추고 마음도 네. 좀 헤아리고 그렇죠. 쟨 뭘 원할까도 생각해보고 그렇죠. 이런 거군요. 네, 부모 입장에서 네. 성향이 안 맞고 기질이 네. 안 맞으면 그게 왜 불편한지조차 이해가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구구단을 우리가 외우잖아요. 이제 많이 외우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러워지듯이 사실 기질이 좀 안 맞는 자녀는 사실은 굉장히 부모가 좀 애써서 약간 구구단처럼 공부도 좀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왜 첫째 아이들은 되게 이제 첫째는 네. 난생 처음이니까 애를 낳으면 목욕물도 꼭 온도계로 재요. 맞아요. 첫째 때 그렇죠. 습도계, 온도계 다 재거든요. 아유, 근데 우유도 그랬고요. 네, 우유도. 예. 근데 둘째는 손 쓱 넣어보고 아 됐어. 근데 그만큼 이제 좀 익숙해지는 면도 사실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역시 이제 아이를 낳으면 부모도 역시 처음인 거고 부모도 연습이 그렇구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자신도 완벽한 인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 안에 사랑은 그득하지만 부모 안에는 자기만의 약간 미성숙한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그래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방송을 보고 맞습니다. 계시는 특히나 사춘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눈을 반짝 뜨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심심한 사과에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하면서 자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겁니다. 따끔하게 혼내주는 거 이제 그만. 아 저렇게 네. 하지 말라고요. 네. 아, 근데 많이들 오해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기본 전제는 아이들은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자식은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자식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싸워서 이길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에 모든 부모들이 다 동의하세요. 아무도 반대를 안 하시는데요. 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여러 가지의 문화를 보면 우리 부모들은 가르치는 거와 야단치고 혼내고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걸 잘 구별을 못해요. 아니 김학래 네. 선생님 우리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애들 뭐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거 아니라고 막 엄하게 다루시지 않았나요? 아, 그랬죠. 애들은 될 수 있으면 귀한 애들일수록 엄하게, 네. 아주 그 보수적으로 네. 그렇게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네. 뭐 아이들한테 뭘 배우기는 맞추어주기는 가리켜요. 요즘은 애들이 우리를. 우리 아들도 나를 가리켜. 가르쳐요? 아빠 그게 아니라니까. 옛날하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 이러고 덤벼드는데 사실 그런데 네. 아주 어렸을 네. 때 처음 잘못은 무섭게 혼내서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많이 근데 이제 생각하는데. 어떤 거냐면 아이가 만약에 약간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보자고요. 위험함 높은 데 올라가면 위험해 내려와 이러고 내리면 돼요. 이게 가르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올라가래 이래요. 그러면 애들은 누가? 그 누가 나한테 여기 올라가라고 말했지? 누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가 아니라 올라가지 말아를 가르쳐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래? 내지는 더 한 거는 하지 말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무지하게 무섭게 하는 건데. 선생님 그거는 뭐 위험한 거라고 치고 그거 말고 네, 잘못된 그렇죠. 행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네, 얘가 세다. 왜냐하면 이 훔치는 가져왔다. 훔치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요. 이게 가르친다는 거는 몰라도 가르치고 실수해도 가르치고 심지어는 잘못을 해도 가르치고 나쁜 짓을 해도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가르쳐주는 거를 혼을 내는 거를 착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하고 가르쳤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이렇게 하래. 이러고는 애가 만약에 뭐 화가 나면 엄마한테도 멍청이 애들이 막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를 뭐 잘했다 이렇게 권장할 수는 없지만 냉정하게 보면 인간은 부정적인 감정을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네가 지금 화가 났구나. 근데 기분 나빠 엄마 이렇게 말해 내가 잘 들을게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나쁜 말하면 나빠요 예쁘게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아이는 예쁘게 말하는 게 뭔지 또 자기가 뭔가 말을 했는데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네. 훈육을 혼내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렇지 않다. 가르치는 거고 네. 한 번 가르쳐서 알아듣진 못한다. 네, 애들은 원래요. 반복해야 한다. 그럼요. 애들은 한 번에 재빨리 예쁘게 착하게 원래 말을 안 듣습니다. 얘네들은 원래 그런 정체성이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쉬운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패서 한 번에 가리키면 안 아이고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기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짜잔. 당장 멈추게 하는데 집중하면 안 된다. 네. 그 순간에만 연연해하지 말아라.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절대로 부모 같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기가 밥그릇 먹은 숫자만큼 애들은 커나가요. 아이고. 그러니까 36살 엄마가 36개월 아이를 본인의 시각으로 보면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통역을 못해요. 사실 아이는 번역과 통역을 잘해주는 부모가 잘 키우는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추워요. 내가 꽃샘 추위 때문에 춥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집에 가자. 난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뭐 더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때 애가 춥다는 표현인데 집에 가자 그러면 너 네가 오자 그랬잖아. 그렇죠. 네가 오자 그러면 그러면 그럼 너 다시는 안 데리고 온다. 그럼 애가 울면 혹시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 왔다 가셨어요? 똑같은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럼 이제 아이는 막 징징징 거리면 이제 또 이렇게 너 산타 할아버지는 어떤 아이한테 선물 주셔? 착한 아이야. 그러면 야, 너 선물은 다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지금 4월 달인데 12월 달 얘기 왜 하냐는 얘기죠. 아니면 전혀 상관없으면 너 가서 이제 블럭 다 갖다 버릴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블럭하고 아무 상관이 상관이 없는데.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애가 징징징징 거리면 이거를 당황스럽고 부모 입장에서도 이걸 빨리 멈춰야 되고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선도 눈에 띄고 얘가 또 내 말을 안 들으니 한 4살 아이를 얘가 14살이 되면 얼마나 말을 안 들을까 이 불안이 싹 하시면서 여기서 애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주 이런 것 때문에 애를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이가 징징거렸던가 어떨 때는 약간 물건을 던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다른 원인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그걸 통역이 안 돼서. 네, 무조건 겉으로 드러난 마지막 문제 행동만 그만해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은 우주가 흔들리니까 딱 멈춰요. 근데 이걸 들었다고 말을 잘 듣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부모가. 근데 이게 네. 또 순간순간 화가 나니까.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짜잔. 걱정이 된다면 그 마음 그대로를 표현해라. 사실 걱정돼서 하는 얘기거든요. 네. 자식을 키울 때 아마 부모님이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게 아마 제일 큰 마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은 안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 친구는요. 조금 마음이 상하면 한두 달 안 만나면 조금 마음이 가라앉아요. 근데 자식을 안 만날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절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늘 걱정이 되고 거기가 잘 돼야 될 텐데 이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을
그 마음 그대로 표현을 잘 안 해요. 예를 들어 이제 수능을 봤는데 애가 시험을 못 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누가 제일 걱정이 되겠습니까? 본인이 제일 마음이 힘들 거라고요. 근데 얘가 마음이 힘드니까 밖에도 안 나오고 맨날 입은 이렇게 나와 있고 밥도 안 먹으니까 부모님, 엄마는 걱정이 된다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말해주는 게 맞아요. 네가 제일 걱정이 되겠지만 밥도 안 먹고 그러니 나도 마음이 좀 속상하고 그렇다. 밥은 먹어라. 그리고 어쨌든 의논을 해보자. 무슨 방법이 있지 않겠니?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그럼 애가 뭐 한다고 되나요? 뭐 이러면 아니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대화를 통한 의논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걱정이 되는데 네가 뭘 잘했다고. 내가 그러길래 너 그렇게 해서는 대학 문턱에도 못 간다고 공부하라고 얘기했지. 하지, 제대로 했어야지. 그렇지. 네가 안 해놓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걱정되는 본인의 감정을 걱정돼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 거죠. 선생님, 네. 근데 지금 뭐 한 두세 개밖에 안 봤는데 네. 일단은 저게 될까? 그러니까 네.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네, 네. 보통의 부모들은 이게 감정이 앞서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인군자도 아니고. 그렇죠. 쉬우면 제가 아침마당에 나서 이 얘기를 안 하죠. 그럼요. 이게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럼요.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얘기를 가끔 드리냐면요. 어쨌든 제가 하는 역할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역할이다 보니까 엄마들이 그러세요. 엄마도 죽을 것 같다고 좀 살자고요. 맨날 우리만 잘하라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처음인데. 네. 그러나 항구에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는 배를 직접 끌고 가질 않습니다. 불빛을 비춰서 방향을 비춰주듯이 적어도 저와 이런 유사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근데 등대 같은 역할을 최소한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분야의 전문의지만 또 나이도 좀 애 키우는 엄마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이고 어른으로서 그래도 이렇게 나아갑시다인 거지. 우리 인간은 언제나 100% 완벽하게 현장에서 선생님 어쩜 못합니다. 그렇게 옳은 말만 하세요. 따지고 봐도 옳은 말이네. 자, 등대 같은 우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입니다. 이겁니다. 뭔가를 잘 하려고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 의미심장하네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걸 먹으려 하기보다 몸에 나쁜 걸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되네요. 아니 자식은 애쓰고 노력하면 더 잘 큽니다. 도움이 되죠. 그건 너무 좋은 건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자식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묘한 게 그 잘하려다 보면 그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게 꼭 그렇죠. 따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아이를 공격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격분하고 분노하고 막 화내고 키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하면 해가 돼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하도록 내가 좀 안 하도록 지켜봐야지 이거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지킬 걸 지키시고 하지 말 걸 안 해보세요. 먼저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하지 쉽지 말아야 할 않습니다.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욱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키우는 그것만 겁니다. 지켜도. 그것만 지켜도 아이들이 상처 훨씬 덜 받습니다. 근데 네. 그거 지키면 다 지키는 거야.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거 화 안 나. 그 애들하고 그 생활을 하면서 네. 화가 어떻게 욱이 안 되냐고. 근데 사실 지금은 부모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려지고 또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이 도와주기도 하셔서 부모들이 좀 잘해보려고 이런 교육도 받고 아침마당도 알기라도 보지만 하지요. 우리들의 부모 세대는 저렇게 안 해주신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으로 키우셨지만 저런 세심한 것까지는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네. 아직 부모와 등 돌리고 사는 분들도 사실 제 주변에도 적지 않거든요. 네. 예전에는 아마 삼시세끼를 먹이면 부모로서의 네. 가장 그게 최선이라고 잘했다.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인간은 원래 기본적으로 의존적 욕구라는 본능적 욕구가 있습니다. 이 의존적 욕구는 할 줄 아는 걸 의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가장 이 내가 정말 사랑을 받아야 되는 대상한테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보는 그런 그 느낌들. 그러니까 부모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해주고 사랑이 필요할 땐 사랑을 정말 해주고 그다음에 아이가 외로울 땐 옆에 있어주고 이러한 거를 받아보는 것을 의존적 욕구라고 해요. 그랬을 때 아 내가 굉장히 우리 부모한테는 조건 없이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데 이게 안 채워지면 구멍처럼 결핍으로 남습니다. 이것을 결핍이라고 하는데 이때 자식들은 남도 아니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분노하고 내가 이 정도 사랑도 못 받아? 이러면서 나 형편없는 인간이라면서 되게 우울해요. 그러니까 슬펐다가 화났다 슬펐다 화났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감정
불안정 상태가 되면 어른이 돼서 자식을 키울 때도 안정되게 자식을 키우는 게 좀 어렵죠. 평생 동안 이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한테 이걸 채우려고 한다든가 애인한테 채우려고 한다든가 내지는 자식한테 이걸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생각보다 많이 그러면 있습니다. 그거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해요? 뭔가 이미 이제 어른이잖아요. 네, 네. 뭔가 좀 부모님은 늙으셨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말씀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사과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뭐.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나 부모나 인간은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면 내가 나를. 네, 내가 나를 아는 게 이 세상에 제가 보니까요 못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은 개중 있는 것 같은데 못난 사람은 없어요. 어허. 사람마다 다 고귀하고 있는 그대로 참 좋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있는 그대로 너무 좋거든요. 그러나 막 사람들이 막 나 더 나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나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이러면 제가 그 뜻은 잘 알지만 그리고 그 노력하는 자세는 너무 좋지만 나은 부모라는 거 없다. 그냥 부모로 충분한데 다만 내가 나를 잘하는 부모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듯이 부모로부터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은 성인이 됐을 때 나를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는 꺼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상처받은 나, 한심하다고 느껴지는 나, 그리고 그걸 또 저항하지 못했던 아주 나를 징글징글하고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괴로워하는 나들이 있는데 이걸 직면하는 데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직면하려면 용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려면 한 발 물러서 나를 보고 또 약간 용기를 갖고 부모님이 뭐라고 반응하든 내가 예전에 이랬노라고 얘기를 좀 해볼 필요도 있죠. 물론 부모님이 미안하다고 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기대하지는 말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용기를 내는 과정 중에 하나이고 뭐 여러 번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을 위해서 그냥 내가 이랬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 건 알았지만 난 사실 그 말이 상처가 됐었노라고 용기를 좀 내보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만나는 작업이 훨씬 더 필요하고 네. 중요한 의미 있는 작업이 되겠군요. 네, 우리는 화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게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나와 받아들이는. 굉장히 마주대하기 어려운 아픈 내 자신이 네. 좀 화해를 해보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그나저나 같습니다. 박사님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저는요. 제가요 32주 만에 태어난 미숙아예요. 2kg가 안 되게 태어났습니다. 1점 몇 킬로로? 네네네.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힘들었을 텐데. 네, 이렇게 또 됩니다. 이렇게 아, 되는데요. 네. 네. 아니 그 당시에는 제가 50이 넘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의학적으로는 뭐 얘가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소리도 들었는데요. 아이고, 부모님 저는 애쓰셨겠네요. 기질이 굉장히 그 까다로운 difficult 템퍼러먼트여서요.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나를 키우는 게 몹시 육아가 고통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디가 까다롭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게 좀 기질은 편안해 성격하고는 보이시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까다로운 기질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나름 자화자찬 그냥 전 성격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렇게도 저도 좀 됩니다. 까다로워요, 선생님. 네, 제가 좀 상당히 예민하고요. 예민하고. 네.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까다로워. 똑똑하면. 아니 예전에 아침마당 나오셨을 때 중학생 아들 키우는 거 쉽지 않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도 많이 컸겠어요. 대학생입니다. 네. 이제 많이 컸습니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딸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몰라서 잘못했던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선생님 아드님은 좋으시겠어요. 좋은 엄마를 만나서. 네, 뭐 그런 면도 있을 거고요. 저는 또 언제나 아들한테 좀 미안한 게 오은영의 아들이라서 얘도 좀 힘들었던 점도 있을 것 아무래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고 대답을 하면은 네. 받아들이는 아들은 네. 깝깝하다고. 네. 엄마가 조금 실수도 있고 그래야 그거 트집 잡아서 도망도 맞습니다. 가고 이게 되는데. 아니, 저 집에서 허당입니다. 근데 이제 밖에 나가면 오은영 박사님의 아들은 어떻게 키웠을까 이러니 애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싶은데요. 그냥 저는 자식한테 좀 져주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들한테. 져주는 게 무슨 싸움에서 지라는 게 아니라 자식이 뭔가를 표현하면 옳다라고 인정도 해주고 네 말이 맞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저희의 부모님 세대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저희들 키우느냐고 얼마나 애쓰셨을까 싶어요. 또 그때 많이 또 그럼요. 나셨고. 예. 그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라도 제대로 전해드리는 게 또 진정한 화해가 아닐까 싶어요. 네, 부모는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그래서 상처도 받았지만 사실 사랑도 준 건데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크다고 생각할 때는 부모님과
부모님과 화해를 해서 엄청나게 친하게 지내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를 미워할 때는 이 지옥이 따로 없는 겁니다. 안 볼 수가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을 좀 하셨으면 하는 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선생님 부분입니다. 네. 오늘 많이 배웠어요 저희가. 아, 그러세요? 오, 저희 다행입니다. 부르면 나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에 네. 또 나오셔야 돼요. 네, 찾아뵙습니다. 네. 자, 오은영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